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어드레스를 분석한다는 거는 그 어드레스를 디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드레스를 디코딩 해봤더니 내 비트, 내가 요 저장된 내 비트가 선택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셀렉트가 이네이블이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라이트 하라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뭐 1을 라이트 하라.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인풋을 통해서 이제 1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이 들어오려면 내가 이제 선택이 돼야 되고, 그죠? 여기가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여기로 1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리드냐, 라이트냐. 라이트가 돼야 되겠죠. 라이트는 보통 이제 여기 보면은 라이트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호를 표시할 때 리드냐, 라이트냐. 라이트는 0이 돼야 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시그널에. 그래서 이제 라이트인 경우에는 여기 이제 제로가 되려면은 여기 이제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여기 1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1이 들어오면은 결국은 그래서 요 엔더 게이트에 둘 다 1이 이제 걸리면은 여기서 1이 들어오면 여기 값이 이제 1이면은 1을 통해서 요 그 S래치로 값이 들어가면은 이제 세트 값이 1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0이 되면은 이쪽으로 0이 되면은 110의 엔드라서 0이 들어와서 이제 여기 0이 저장이 될 거고. 어쨌든 이렇게 저장이 이제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SR 래치라서 이제 여기가 1이면은 이쪽은 0이 돼 갖고 이쪽은 1이면은 이쪽이 0이 돼 갖고 여기 S가 1이고 R이 0이면은 요거는 세트 1이 저장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여기가 0이 들어오면은 요쪽에는 1이 돼 갖고 여기가 0이 되고 이제 이쪽은 1이 되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반대로 0이 저장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SR 래치 동작을 앞에서 배웠으니까 앞에서 배운 게 아니라 논리회로 시간에 배운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메모리에 뭘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값을 읽으려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리드 라이트 이제 칩 셀렉터는 1이 돼야 되고 그죠? 리드 라이트에 1이 들어오면은 이제 읽기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쪽은 이제 제로가 돼 갖고 이쪽은 제로가 돼 갖고 이쪽으로 더 가는 거는 엔드 게이트에 양쪽에 다 제로가 되니까 이쪽은 00이니까 SR 래치에 00이 들어가면은 값이 이제 홀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이 변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라이트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값이 0이면은 이쪽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1이 돼 갖고 요 게이트에 이쪽도 1이니까 요 값이 0이면 0이 빠져나오고 요 값이 1이면은 이제 여기도 1이 빠져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죠. 아까 전에 만약에 라이트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라이트 할 때는 이제 여기 만약에 라이트였다. 그러면 여기 0이죠. 그런 경우는 이쪽으로 0이 들어가 갖고 여기 값이 1이든 0이든 무조건 여기는 이제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는 거는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할 때는 이쪽에만 동작하고 리드 할 때는 이쪽만 동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 메모리 셀의 리드 라이트가 이제 동작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그냥 이제 이 메모리 셀 그죠? 한 비트를 저장하는 그 시퀀셜 로직을 우리가 논리 회로 때 앞에 시퀀셜 로직 개념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이건데 지저분한 거 좀 지워드리고 자 이건데 자 이걸 그냥 이제 실제로 우리 D램이나 그죠? D램이나 SRAM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이걸 그대로 트랜지스터로 구현하면은
너무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로직이 복잡하고 트랜지스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용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젠가 좀 요 가미 자료가 요게 없어갖고 좀 업데이트를 시키려고 어디 이제 구글 검색하다 보니까 여기에 KOCW라는 여기에 써보면은 강의 자료까지 올려놓은 강좌가 있어갖고 거기서 그림을 하나 탁 따왔습니다. 통째로 따왔습니다. 그냥. 딱 한 번에 보여주기 좋은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플립플롭 형태로 이렇게 이제 레치 형태로 그러니까 시퀀셜 로직의 그 레치 형태로 요 원비트 메모리를 구성하는 게 이제 그 스태틱 램, 이제 SRAM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SR 레치 형태였죠. 근데 이렇게 SR 레치 형태에 뭐 엔드 게이트 달고 뭐 또는 요 나트 게이트, 인버터 달고 이러면은 이렇게는 이제 비용이 너무 높고 가장 많이 쓰는 지금 스태틱 램에 들어가는 요 그 레치 형태의 요 SRAM 구조가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온 그림이 이렇게 돼 갖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인버터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룩백을 시켜 갖고 묶어서 값이 홀딩 되게. 그러니까 이 나트 게이트죠. 나트 게이트 두 개로 이제 이렇게 루핑을 시키면은 우리가 이제 SR 레치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이제 엔드 게이트 또는 낸드 게이트 또는 노아 게이트로 값을 홀딩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인버터 이제 나트 게이트죠. 나트 게이트 두 개로 이렇게 루핑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이제 값을 쓸 때는 여기에 이제 10을 쓰면은 값이 1이 써지는 거고 반대로 0, 1을 쓰면은 값이 0이 써지는 거고 값을 읽어올 때는 이제 이쪽 전압을 하나가 그러니까 원래 여기 저장된 값이 어떤 제로였다면 이쪽은 이제 제로바 그러니까 1이 이제 읽혀지도록 이렇게 해서 값을 이제 읽어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SRAM 같은 경우에는 요걸 보면 실제로 한 비트당 트랜지스터 6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고, 요 인버터는 그래서 논리회로 배울 때 트랜지스터 그 게이트 구성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CMOS 타입의 논리회로에서는 여기에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그래서 총 6개의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 모든 게 다 트랜지스터 로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빠른 고속의 그 램을 이제 구현할 수 있어 갖고 보통 그래서 이게 이제 캐시 메모리 그래서 이제 용도가 주로 캐시 메모리나 또는 그 CPU 안에 들어가는 레지스터들 온칩 그 CPU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캐시 메모리나 레지스터 같은 거에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렉처 4 할 때 보면은 ARM6의 레지스터 셀 구조 해갖고 여기에 이제 인버터 두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 그때 이제 설명하면서 보였죠. 그런데 이 그림이 좀 엉성하게 돼 있어 갖고 뭐 이제 이쪽에서 리드 그러니까 라이트 할 때 보면은 라이트 하여튼 이쪽에 이제 그 레지스터에다가 뭘 쓸 때는 이제 이쪽으로 라이트 시그널이 걸리고 리드 할 때는 레지스터로부터 리드 할 때는 이쪽에 이제 컨트롤 시그널이 걸려서 뭐 트랜지스터가 주변에 이제 이렇게만 돼 있어 갖고 이게 보면은 라이트 할 때 1을 했으면 리드 할 때는 0이 읽히는 것처럼 뭐 조금 논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좀 그림이 그러니까 축약이 되어 있는 형태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의 한 비트가 이렇게 생긴 게 맞습니다. SRAM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그래서 보면은 저게 이제 트랜지스터 두 개가 들어가고 이제 여기 B하고 B 컴플리먼트 신호가 워드 라인 이제 이거를 이쪽은 이제 비트 라인이라고 하는데 비트 라인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이 두 개를 보고 제로와 1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그 메인 메모리는 D램이죠.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랜지스터 한 개와 제로와 1을 저장하는 걸 이렇게 레치 플립플롭 또는 레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캐패시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캐패시티에 전하가 차징돼 있으면은 전하가 이제 차징이 돼 있으면은 그때는 1이고 이제 차징이 이제 안 돼 있으면 전하가 이제 차징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제로 이런 식으로 비트를 저장하는. 그리고 여기 이제 차징하고 이제 언차징을 컨트롤하기 위한 스위치 하나로 트랜지스터 하나가 들어가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요거에 비해서는 간단한 구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개수로 한번 보면은 이제 트랜지스터 한 개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한 개 플러스 이제 원 캐패시티. 그러니까 1T, 1C입니다. 그러니까 1T, 1C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훨씬 싸겠죠. 가격도 싸면서 이거 이제 이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왼쪽에 비해서는 싸면서 공간이 더 적으니까 그 집적도를 이제 높일 수 있겠죠. 그래 이제 그렇게 쓰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D램입니다. 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D램인 이유는 이런 경우는 이제 요 차지돼 있는 전하가 이제 자꾸 요게 시간이 지나면은 전류가 새 나오는 전류 때문에 이제 방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니까 다이나믹하게 리프레시를 해줘야 돼서 이제 D램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어디서 다 배웠을 수도 있고 반도체 소자라는 과목에서 아마 배울 것 같고 전자회로 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우리 논리회로 책에서는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로지컬하게는 뭐 그죠? 여기 있는 회로나 똑같죠. 로지컬리 이퀴벌런트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메모리 셀이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실제로 메모리 셀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그 비트 셀 또는 바이너리 셀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성해 놓으면은 여러 개를 어레이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성해 놓으면은 여기 하나의 이제 예를 들어 칩이 되는 거죠. 하나의 IC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런 경우는 지금 4x4 램입니다. 그러니까 한 워드가 4비트고, 그러니까 4x4 램이라는 거는 4개의 워드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4비트, 한 워드당 이제 4비트를 저장하는. 그러면 이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는 이제 4비트씩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되는 거고, 이 칩에서 어드레싱 할 수 있는 거는 4개의 워드 중 하나를 어드레싱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드레스 라인은 2비트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2비트에서 요거 4개 중에 하나를 어드레싱 하려면은 디코더가 2x4 디코더가 있으면 되죠. 그리고 요 메모리 칩 전체를 이제 동작시키려면 메모리 칩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리드 라이트. 보통 라이트 1이 리드면 라이트는 제로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이쪽에 있는 바이너리 셀을 읽고 싶다. 그러면은 워드 1번에 해당되는 어드레스 비트가 01이 들어오면은 디코드가 이제 요 놈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선택이 안 되겠죠. 그럼 이쪽 워드 라인 요 위에 있는 게 좀 전에 봤던 셀렉트입니다. 바이너리 셀의 셀렉트. 요 셀렉트가 이쪽은 전부 다 제로니까 셀렉트가 안 될 거예요. 이쪽도 다 셀렉트가 안 되고 이쪽도 셀렉트가 안 되고 이쪽 워드에 해당되는 것만 셀렉트가 될 거죠. 그러면 이걸 이제 쓰려면은 인풋 데이터가 예를 들면 이쪽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중에 셀렉트 되어 있는 워드는 이쪽이니까 요렇게 이제 라이트가 되는 거고 요렇게 라이트가 되는 거고 그죠? 이제 값을 읽으려면 값을 읽으려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데이터가 값을 읽으려면 요렇게 나가게 될 텐데 실제로는 요 슬로우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요 칩이 셀렉트가 안 되면 이쪽에는 다 그냥 기본적으로 제로입니다. 나머지 그럼 이쪽에 있게 제로면은 오어링 하면 제로가 되고 여기가 1이면은 오어링 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요 인터널 구조를 이제 이렇게 글로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6개의 셀이 돼 있는 거고 이제 메모리 이네이블이 걸리면은 그러니까 메모리 이네이블이 제로면은 아무런 동작을 안 하고 이제 1이 메모리 이네이블 그러니까 또는 이제 칩 이네이블에 1이 걸려야 동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더 동작일 때, 뭐 라이트 동작일 때 어떻게 동작한다는 거는 제가 금방 말로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던 요거 뭐 대부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많이 들었던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메모리 타입을 구분할 때 이렇게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제 램 지금 우리가 금방 설명했던 거고 시퀀셜 액세스 메모리는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각 워드를 어드레스를 주면 아무 데서나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액세스 타임이 어디 있든지 다 같은데 시퀀셜 액세스 메모리는 항상 읽으려면은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따라가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옛날 같으면 뭐 여러분들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 저장 장치. 카세트 테이프든 아니면은 컴퓨터에도 이제 테이프 저장 장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테이프 위치가 현재 여기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읽으려면 테이프를 앞으로든 뒤로든 이제 감아서 해당 위치로 가서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읽으려고 하는 저장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에 따라서 액세스 타임이 막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시퀀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건 잘 안 쓰죠.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 계열을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볼러타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죠. 이제 볼러타일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휘발성 이런 말입니다. 그 데이터가 파워를 꺼버리면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 램 같은 거죠, 램. 거기에 비해서 난 볼러타일은 파워를 꺼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거. 그래서 뭐 마그네틱 디스크라는 게 이제 하드 디스크죠. 하드 디스크나 이제 롬. 실제로 메인 메모리에 롬 뭐 요즘은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요즘도 저기 뭐지? PC에 그 바이오스가 저장된 바이오스 롬 같은 건 아마 아직도 롬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CD-ROM 같은 거 아까 얘기했지만 CD-ROM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걸로 다 한번 그리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 요즘은 이제 그래서 그 플래시 메모리도 난볼로타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SRAM, DRAM은 아까 설명했다 그죠? SRAM과 DRAM.
그래서 SRA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이제 SRAM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빠르다, 빠르고 비싸다. 이제 DRAM 같은 경우는 느리고 싸다, 느리고 싸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캐시나 레지스터용으로 많이 쓰고, 이쪽은 이제 메인 메모리로,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 쓰고, 그런 얘기를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봐서 이제 아는 학생들도 많겠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예를 들면 뭐 4x4 램이다, 또는 요것보다 그 앞에 배웠던 이거는 이제 2KB 램이다. 예를 들면은 어쨌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램은 항상 어떤 제한된 용량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램 칩을 갖다가 한 개만 갖고는 용량이 제한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좀 메모리 사이즈를 확장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 표시된 요거는 그러니까 1KB 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할 수 있는 게 어드레스 라인이 10비트, 1KB. 그리고 데이터 라인이 8비트. 그러니까 한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8비트. 그러면 이제 1KB를 저장할 수 있는 램인데, 요걸 만약에 나는 뭐 4KB 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런 칩 4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KB 램 또는 이제 8KB 램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걸 나는 4KB 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런 걸 4개를 쓰면 됩니다. 4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 그럼 어드레스 할 수 있는 범위가 10비트니까 여기는 0부터 1023. 여기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드레스. 여기는 그 다음 어드레스. 그 다음 어드레스 하면은 총 어드레스 범위가 이제 12비트가 나오는 거죠. 12비트 어드레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0부터 40, 이제 2의 12승 빼기 1까지. 이게 이제 4096 바로 앞이니까 여기 4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어드레스가 4095가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CPU에서 오는 어드레스가 12비트인데, 요 하위 10비트는 자, 모든 요 램에다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상위 2비트를 가지고 어느 램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램은 4개죠. 그러니까 2x4 디코드를 써서 값이 0이면은 제일 어드레스가 00인 거. 그러니까 이쪽이 되겠죠. 값이 이제 1이면은 01인 거, 다음 어드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요게 칩 하나가 이제 한 워드가 8비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 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16비트 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뭐 MU0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보면 16kg, 그러니까 1kg인데 한 워드가 16비트인 이런 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칩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8비트밖에 없다. 그럼 이거 2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어드레스는 10비트로 하는데, 이제 어드레스가 여기하고 여기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 동시에 들어가고, 각각의 요 램이, 하나는 데이터 중에 각각의 램이 이제 데이터가 8비트가 나오면은 하나는 하위 8비트, 하나는 상위 8비트 쪽의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게, 그렇게 해놓고 데이터를 이제 읽고 쓰면은 이제 16비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